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밖에 임장 다니는데 정말 춥더라고요. 늘 제가 요새 새벽에 들어와서 이렇게 자료를 정리하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이 제1입니다. 그리고 제 17기 정규 강의 접수 기간은 오늘이 마지막이 됩니다. 오늘까지만 접수가 가능하니까요. 그 아래 링크에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내용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현장에서 느꼈던 전세에 대한 문제를 좀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기사는 두 가지를 볼 거예요. 얘랑 얘를 볼 건데, 일단 첫 번째 기사는 내년 입주 물량 20년 만에 최저, 본격적인 전세 대란 시작되나라고 됐는데, 이 상당히 기사를 잘 쓴 겁니다. 왜 그러냐면, 무조건 여러분, 제가 원하는 기사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 입주 물량이 부족하면은 매매 가격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이거 해봤자 사람들 관심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진짜 이래요. 이게 비록 다방 3천여 분에게 조사를 한 거지만 현장에 나가면 정말 이래요.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부동산이 왜 자꾸 사회적 문제가 되냐면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편차가 커요. 무슨 편차가 크냐? 연령대, 결혼 여부,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만기가 달라요. 집을 구하는 타이밍이 달라요. 어떤 분은 2년 후, 어떤 분은 내년, 어떤 분은 뭐 이제 부모님 댁에 있으면 좀 여유가 있겠죠. 그래서 조사를 해도 지금 집을 알아보는 분들이 느끼는 거랑 아직 만기가 안 끝난 분이 느끼는 거랑 정말 달라요. 이건 이상한 게 하나도 아니에요. 저처럼 그냥 눈을 뜨고 다니는 사람이나 맨날 전세, 월세, 매매, 그리고 뭐 토지, 상가에 미쳐 있는 거지. 대부분의 분들은 본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저처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럼 보면은 많은 분들이 대부분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월세 가격은 오를 것이고 전세는 비슷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분들이 집을 구할 때 월세가 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뭔가 알아봤을 때 월세가 오르고 있었고 지금도 월세가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세값 요새 오른다고 말씀 들어보셨죠? 아직 체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진짜 올랐는데 전세는 올랐자라고 하시겠지만 누가 체감이 되겠어요? 만기가 돼서 계약을 하신 분들만 체감이 된다고요. 그래서 부동산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수급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외부에서 정리를 해주던 처음부터 그대로 두던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돼요.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되고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되고 그런데 지금 앞쪽에 이분들이 기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앞쪽 철로에 문제가 있는데 아직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전 매매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1년 넘게 예전에 공적인 자리에서 현재 부동산 시장의 포인트는 월세다라고 했다가 저 원 헛소리야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한동안. 왜냐면 부동산 시장 특히 아파트에서 월세가 주인공이었던 적은 여러분 기억이 없으실 거예요. 옛날에 잠깐 있어봤자 1년을 못 갔어요. 한 반년? 근데 이번에는 정말 장기간 동안에 아파트 시장의 주인공이 월세였어요. 주인공이란 뭔 뜻이냐면은 사람들이 가장 선호했다는 겁니다. 그럴만도 하죠. 전세 절대 가격이 2배가 넘게 올랐는데 금리도 2배 넘게 올랐으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내는 돈이 4배 이상 올랐을 겁니다. 월세랑 비교해보면 월세가 월등히 싸죠. 그 와중에 매운맛 한 방울로 정부에서 전세 사기꾼 이슈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죠. 그러면서 약간 인기를 얻으셨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월세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월세가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올려주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월세예요. 그런 월세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제공하는 사람, 공급자가 마음대로 조율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수요가 많다는 거죠. 그럼 이 월세는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때 이대로 말씀드렸어요. 월세가 전세보다 여전히 좋은 선택이라면 계속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이러면 거주가 불안정해져요. 이게 맹점이 있습니다. 월세가 계속 올라가게 두면 되지 않냐? 아니죠. 하단부터 무너지고 있어요. 제가 봉사를 다니는 일환 중에 하나인데 지금 거기가 빌라를 못 구해서 이사 가셨어요. 빌라 월세를 못 내가지고. 빌라 월세가 확 올랐거든요. 밑단부터 무너지고 있어요. 월세는 올려주면 그만이란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그건 남의 얘기고 월세는 내가 올려줄 수 있냐 없냐, 생존할 수 있냐 없냐, 출퇴근 시간이 늘어나냐 안 늘어나냐, 우리 애기가 저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냐 없냐의 문제예요. 어마어마한 문제란 말이에요. 일정 기간까지는 괜찮겠지만 나중에는 정치적인 압박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제가 아는 이유는 유럽, 미국, 일본에서 문제가 됐었기 때문이고 이것 때문에 정권이 바뀐 국가도 꽤 있습니다. 여전히 문제예요. 특히 유럽 중앙. 그러면 정치하시는 분들은 지금 왜 이렇게 팔자가 좋을까요? 당연하죠. 기존의 월세가 너무 쌌으니까 오랫동안 버티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다 못해서 드디어 계산을 해보면은 전세가 조금 더 좋은 선택인 게 시작이 되면서 점점 번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세 대출로 내는 이자는 조금씩 괜찮아지거나
어느 정도 이제 고정이 됐고 전세가도 내려왔는데 월세는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월세가 가성비가 떨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시장에 한 번에 티가 나는 게 아니라 앞에 계약을 했던 분들이 만기가 하나 둘 돌아오면서 티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시장의 불안감을 지금 조성하고 있냐? 그렇지 않아요. 전 이게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밖에 나가면은 세입자분들 전세가 올라가고 있는 거 몰라요. 진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만기가 되고 소문이 나고 뉴스를 타고 내 집을 알아보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불안감이 조성이 되는 때가 오면 그때 본격적으로 올라갑니다. 맞아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전세가는 지금 올라간 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전에 본 적이 있거든요. 이대로 쭉 가면은 결국 전세 가격이 올라가다가 가속도가 한번 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매매가인데요. 지금 아직 매매가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별로 편차가 너무 크고 과거에 비해서 이미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이 많기 때문이고요. 전세가율도 지금 뭐 위험할 정도로 높지 않습니다. 서울에 가면 전세가율 낮은 데는 50% 미만도 있고요. 55, 60 뭐 이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요거죠. 내년 입주 물량 20년 만에 최저. 요 기사가 제가 잘 썼던 뜻이 뭐냐면은 입주 물량이 적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문제가 되는 건 원래 매매가가 아니에요. 부동산 시장이 되게 안 좋아요? 침체됐어요? 입주 물량이 적어요? 괜찮아요. 이게 왜 괜찮냐? 가끔 좋은 질문을 해주세요. 네 말 들으면 서울의 아파트가 부족한데 입주 물량 적을 때 안 내려갔다. 입주 물량 적어도 되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거주는 특이성이 있습니다. 탄력성이 있죠. 자, 여러분이 갑자기 가난해졌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월세로 가면 돼요. 그것도 안 되면요? 뭐 고시텔로 가면 돼요. 그것도 안 되면요? 여관으로 가면 돼요. 그것도 안 되면요? 부모님 댁으로 가면 돼요. 그것도 안 되면 지하철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저는 웬만한 주거 형태는 다 살아봤단 말이에요. 힘든 부분도 많았어요.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때울 수 있는 게 주거 공간이에요. 그런데 그게 남한테나 적용되지 나는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나는 올라가고 싶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돈을 벌고 열심히 사는 이유 자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인데 잘 산다에 주거가 꼭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일정 기간은 버틸지 몰라도 먹고 살만하다는 전제 조건 하에는 사람들은 주거지는 업그레이드를 기본 옵션으로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처럼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고 버티는 현상은 중간에 몇 년 동안 나올 수도 있어요.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면 더 오래 밀 수도 있어요. 매수 대기 수요인 거지 매수 포기가 아니에요. 왜냐면 평생 새 들어 살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하지만 전세는 달라요. 전세는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전세도 낮추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이 그랬죠? 전세가 아니라 월세,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 낮췄어요. 전세가가 너무 오르고 이자가 너무 올랐으니까. 이제 이것도 돌아오는 건데 전세는 수급에서 거짓말이 없어요. 여러 개를 계약할 수도 없고 이게 뭐 가수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전세 공급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줄은 데다가 원래 신규 입주가 전세 공급을 진짜 많이 해줘요. 여러분 신도시 가보세요. 전세가 헐값이에요. 일부 분들은 서울에 새 아파트 전세 저렴하게 나오는 거 기다리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지금 강남 개포에 입주장이 있잖아요. 거기도 기다렸던 분들 많고 원밸리도 있었고 성남 쪽에도 있었고 되게 좋잖아요. 새 아파트인데 시장의 여건상 전세도 완전 싸니까. 이렇게 전세가를 항상 짓누르는 게 대표적인 게 신규 공급인데요. 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아직은 괜찮아요. 월세가 올라가고 있구나. 전세는 그대로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실제로 많거든요. 그런데 계약 만기들은 하나둘 다가올 것이고 그 계약 만기는 월세 계약이에요. 월세가 더 이상 싸지가 않아요. 이거 계산을 해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가격을 눌러주는 신규 입주 물량이 서울에서 부족하게 되면은 이게 뭔가 전세가를 잡아줄 안전장치가 점점 제거가 되어가고 있는데 전세 수요는 상대적으로 확 는다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24, 25, 26을 봤을 때 물론 중간에 둔촌주공 입주가 있겠지만 이게 불안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미리 다 인식을 하고 있고 미리 다 준비를 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내가 다음번에 월세를 얼마나 올려줘야 될지 그리고 내심 월세가 아니라 전세로 좋은 집에 가고 싶은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분들의 수요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동안 누가 봐도 전세 공급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죠. 그냥 금리가 높으니까 건설사가 힘드니까 쟤네가 이제 뭐 전세 사기를 쳤으니까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거는 시장이 이해할 문제는 아니에요. 시장은 말 그대로 가격으로 대답을 하거든요. 그게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제가 가끔 얘기하는 전세가 오른다, 전세가 반등했다는 시작 단계에 불과하고 진짜 결론은 내년, 내후년 지나가면서 점점 더 진하게 나올 것이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영상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